네, 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정규 분포. 한때는 이 정규 분포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포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후에 뭐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분포들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규 분포는요, 연속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로 설명 가능하다. 즉 이거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PDF라고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연속 변수는요, 어느 한 지점을 딱 찍어서 그게 나타날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속 변수는 쪼개고 가다 보면 계속 쪼개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들을 찍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종 모양처럼 생겼어요. 종 모양처럼. 그래서 이 종 모양의 이 종 모양의 면적, 에어리어 언더 더 커브의 면적은요, 1이에요. 1. 면적이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특정 나이인데요. 뭐 특정 여기 뭐 8살에서 10살까지의 뭐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터그럴이잖아요. 미분이 적분이 뭐 이렇게 하는 미분,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함수라고 붙은 이유는 뭐냐면요. 정규 분포는 나중에 이 fx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함수. 그래서 x는 변수. 그래서 요 변수가 여기 어떠한 이 함수 여기를 따른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확률 밀도 함수는요,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히스토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토그램. 이 히스토그램 위에 그림 조금 그런데 여기가 잠깐만 수정을 할게요. 여기를 그림 2로 하고요. 이거를 그림 3으로 할게요. 자,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요, 무슨 차이냐면 그림 2는 히스토그램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그림 3은 히스토그램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만약에 저 히스토그램을 면적이 아주 적게 계속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게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밑에처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눈에 보이게끔 이 간격이 넓으니까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해서 만약 이 간격을 조금씩 잘라버리면,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섬들을 계속 연결시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눈에 편하게 이 전체 9살 전체 표집한 데서 9살 이하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요만큼의 히스토그램이 좀 어두운 부분에 요 부분을 면적을 확률을 구하면 바로 그게 나타나요. 그럼 약 한 40%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그러면 면적이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요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이 부분은 위에 나와 있지만 다시 이 부분은 내려가 있어요. 이거는 과대 추정된 거고 이건 과소 추정된 거겠죠. 요게 들어가고 한번 이렇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궁극적으로 요 히스토그램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결국은 요 곡선에 그대로 가깝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분포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정규 분포라고 그러고요. 이 정규 분포는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내느냐? 이런 식의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x라는 변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바로 확률 밀도 함수, fx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x는 이런 식의 분포를 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모형을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뭐 수학적인 저 풀이는요, 뭐 이쪽으로 통계 쪽으로 직접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면은 그냥 저러한 형태의 그림이 바로 정규 분포고 그리고 종 모양으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이렇게 인식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규 분포는 크게 두 가지의 그 모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모수치는 뭐냐면 바로 그 평균이에요. 평균. 뮤라고 읽는 평균입니다. 뮤라고 읽는 평균이고요. 또 다른 모수치는 뭐냐면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뮤와 시그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뮤는요, 이 정규 분포에서 위치를 그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균이 낮으면 밑으로 가고 평균이 높으면 위로 가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보면요, 이 부분 뮤1, 뮤2인데 뮤2가 평균이 높으니까 뮤1보다 우측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뮤2가 뮤1보다 더 적다면, 평균이 적다면 이 좌측에 있겠죠. 반대로 요 시그마 있잖아요. 요 시그마. 요 시그마는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퍼즘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퍼즘의 역할. 밑에 보시면 요 첫 번째 커브 1. 이 커브 1의 이 퍼즘의 정도는 커브 2의 퍼즘의 정도보다 훨씬 더 넓어요. 훨씬 더 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지난번에서 언급했듯이 변산성, 즉 멀리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 평균은,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 두 가지의 모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의 모수치는 뮤와 시그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는 뭐냐면 이게 뮤가 있고요. 뮤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바로 시그마예요. 뮤가 기준입니다. 뮤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정규 분포는요, 뮤가 있고요. 왜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을 띈다고 그랬으니까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 모양을 띄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늘 같은 곳에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딱 나타난다는 거죠. 이 뮤가. 그리고 모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 문자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 시그마고요. 그러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요 정규 분포의 이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예전 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가우스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통계책을 보면 이거를 가우스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접했을 법도 한데 통계학과에서는 여전히 가우스 분포라고 그러고요. 또 가우시안 분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 정규 분포와 가우스 분포를 헷갈리시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둘 다 같은 겁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뭐 참고로 원래 가우스라는 학자는 독일 학자인데요. 그래서 독일이 그 EU가 병합되기 전까지는 그 독일 화폐에 가우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 EU로 편입되면서 가우스란 이제 그 화폐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아마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우스라는 학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통계책 같은 거 또는 순수 통계책 또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가우스 분포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분포와 정규 분포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정규 분포의 특징이 뭐냐면 68, 95, 99, 저기는 뭐 99.5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68, 95, 99의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이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1 표준 편차 위, 1 표준 편차 아래는 전체 면적의 68%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균을 기점으로 2 표준 편차 위에 그리고 2 표준 편차 아래는 전체 면적의 95%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균을 기점으로
표준편차 3개 위로 또 표준편차 3개 아래로는 전체 면적의 99%, 즉 99.5%가 들어갑니다. 99.5%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요 평균을 기점으로 해서 가운데 평균을 기점으로 표준편차 1 위로 1 밑으로 68%. 그 다음에 평균을 기점으로 이 표준편차 위에 이 표준편차 아래 요까지의 면적이 전체 9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평균을 기점으로 표준편차 하나, 둘, 세 개 밑으로 하나, 둘, 세 개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99 대략 99.5% 정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요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고. 자, 웩슬러 그 IQ 검사 중에 웩슬러라는 IQ 검사가 있습니다. 뭐 스탠포드 비넷 말고 웩슬러 IQ 검사가 있어요. 웩슬러는 아동용, 성인용, 그 다음에 청소년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일단은 웩슬러 IQ를 봤더니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5래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X, IQ는 정규분포 N, 정규분포를 띄우고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5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68% 안에 들어가는 전체 이 시험을 본 이 시험 본 학생들의 IQ 68%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100 우리 이미 평균 100 나왔죠. 그리고 표준편차 15가 나왔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5 했더니 85에서 115 사이가 전체 IQ의 약 한 68%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는 그럼 95%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아까 이 표준편차를 했잖아. 위아래. 그러면 2 곱하기 15 되니까 이 표준편차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70에서 130 사이가 전체 IQ 이 사람의 95%가 이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IQ 130이다 그러면 엄청 높은 겁니다. 상실적으로. 엄청 높은 거예요. 99.7%. 그러면 약 50, IQ 55에서 145 정도 되면은 전체 인구의 한 95% 여기 다 속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55까지 내려가는 게는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IQ를 가지고 그 사형을 선고할 때 IQ를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IQ가 아마 한 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70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사람의 죽인 거에 대한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형이 면제된다고 알고 있어요. 사형이 면제된다고. 이걸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으로. 자, 그리고요. 요 정규 분포의 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면적, 이 커브 아래 면적이 100%랍니다. 그걸 비율을 따지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의 면적은 1이다. 그리고 정규 분포이 1이고 바로 요 꼬리의 면적이 바로 2.5%, 2.5% 두 개 더하면 5%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림처럼 안 가고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쭉 왔다 그러면 97.5%가 되고 여기 남아있는 게 2.5%가 되고 그래서 이 종모양 아래의 면적은 1이다. 그리고 퍼센트로 따지면 100%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정규 분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